자, 지금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82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대가 있겠지만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건전화, 주식시장의 선진화,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어쨌든 대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올해 초에 한번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을 해서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2, 3주 안에 모두 통과되고 공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다시 재발의를 할지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상법 개정이 발의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해석입니다. 자, 일단은 주주 충실의 의무라든지 아니면 전자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그리고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이런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되면서 지금 재발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재발의를 했고 아마 이제 표결을 거치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없이 바로 공포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금 트랙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것에 아마 반응을 하는 것일까 이러면서 지금 지수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포함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이나 해석도 저희가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길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한다. 통과하고 공포하게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안으로 재발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상법 개정 통과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살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인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 가치가 상향이 되면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주 회사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들 시대적 변화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대신증권이 얘기하는 탑픽 종목은 역시나 두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고요. 전 사업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특히나 두산은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52주 신고가 얘기하면서 파트너님이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원전이나 로봇 사업 중에서 지분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산이 오늘 1.5% 상승하면서 54만 8천 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써놓은 이 종목들이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CJ 가만 생각해 보면 1분기였습니다. 약간의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을 내놨는데 그 이유는 소비 심리가 부진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최근 비상장 자회사인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영이나 푸드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더해질 테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일부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CJ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PBR 관련주가 부각받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오늘 52주 신고가 찍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코스피 5천 시대 이제 3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증권주 긍정적인데요. 삼성증권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현재 6만 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법 개정에서 증권사, 지주사 이런 섹터를 좀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이외에 다른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 상법 개정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 대기업, 우리나라 이제 재벌이라고 부르죠. 이 재벌이 어떠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상장돼 있는 재벌 계열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경영을 할 때 오너 일가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충돌을 할 때 우리 이사회, 이 회사의 이사회는 항상 인사권을 갖고 있는 오너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액주들이 항상 손해를 보죠. 이런 말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외국계 증권사에 다니는, 즉 이 외국인 고객사를 모시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한국 증시에서는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너일가와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 상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이사가 이 오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들, 그 이사회 멤버인 이사들이 뭔가 좀 고민을 하겠죠.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너에게 이익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주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재벌 1등과 2등이 누구냐면 삼성과 현대차입니다. 두 그룹 다 모두 지주회사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해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 로봇 회사를 상장을 시킬 겁니다. 거기서 큰 수익을 얻는 건 정의선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2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유동화할 경우에는 미니멈 한 6조 원 정도 현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만 남게 되죠. 삼성이 갑작스럽게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스 일적 분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삼성도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입니다. 이 말뜻은 이러한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재벌 오너일가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간섭한다기보다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의미죠. 우리나라 재벌 1위와 2위 회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물산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 이 삼성물산이 그 안에 그 종합상사업 주력이죠. 그리고 건설업도 주력입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옷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삼성물산이 그 예전에 처음 창업주가 만들었던 그 회사가 아니라 전혀 건설도 들어있고 제일모직 같은 옷가게도 들어있고 이게 무슨 믹스가 돼 잡탕이 돼버린 회사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뚜렷하게 종합상사는 종합사상대로 가고 건설은 건설대로 가고 또 이렇게 이것을 새로 재편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러한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에 있는 것입니다.